자, 오늘도 1시간 알차게 꾸며볼 겁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완전체로 모인 게 상당히 오랜만이죠. 사실 네. 지난주에는 저 혼자 방송했거든요. 네. 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보였어요. 네, 잘 네. 지내셨죠?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싸운 건 아니시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뭐 따로따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네, 뭐 특집으로 하는 것도 뭐 나름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네. 네. 또 뭐 방송 욕심이 있어서 혼자도 하시고. 저요? 네. 아니 방송 욕심이 아니라 욕심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욕심 있게 방송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캐리 트레이드 특집 그리고 그 MPL 특집을 한번 다뤄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합쳐서 이제 또 이제 준비한 이유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관심사를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왜 오늘은 MPL에 대해서 취급을 안 하나요? 왜 오늘은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취급을 안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모이자.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네. 알차게 준비를 잘 해주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 그것이 궁금하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셨나요? 뜬금없이 아직 영화 못 볼 봤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근데 보고 싶어요. 예고편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 네. 뭐 아픈 추억이기도 하지만 또 되새겨볼 만한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교훈을 주는. 네네. 그게 이제 IMF 때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여유 있으시네.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러게요. 시간 있어요? 아유, 정신 없어요. 나도 시간 없거든. 네. 저는 방송 목적상 본 거고요. 방송 네네. 목적상 또 이렇게 갖다 붙인다 또. 꿈보다 해몽. 예. 네. 네. 그 영화 초반에 보면 김혜수 씨가 저기 한국은행 팀장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뭐 외국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로로버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딱 들으실 수가 있는데 반가웠겠는데요. 네네. 네. 나 저거 아는 건데. 네. 같은 뜻이고요. 그러니까 만기가 만기 이제 연장한다는 지나간다가 거죠. 이제 롤오버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저기 영화상에서는 롤오버를 만기를 연장시키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내용이 나오는데, 네. 외환시장도 똑같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혹은 또 지급받거나 해서 롤오버를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죠. 네, 자, 롤오버는 외환시장에서 해당 계약을 뭐 만기 연장을 했을 때 금리 차이만큼 지급받거나 지급해야 되는 이자를 롤오버 이자라고 합니다. 네네. 네, 롤오버 이자는 FDM이라는 기관에서 지급을 해주고요. 네. FDM에서 우리나라 선물사로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사에서 고객에게 지급이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롤오버 이자는 현재 유로와 미국 달러 통화상 기준으로 약 8.7달러가 지급이 되는데 매일 좀 변동이 있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8점 초반대가 지급이 됐고요. 근데 최근에 국내 이 선물사들이 네. 이렇게 FDM 기관들의 변동이 있으면서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는 미국에 있는 FDM과 영국에 있는 FDM을 골고루 해서 연결을 해줬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주로 일본에 있는 FDM을 연결을 네네. 하더라고요. 네. 네. 일본에 있는 FDM 같은 경우는 현재 한 6불에서 7불 정도 6불에서 7불 유로와 정도. 미국 달러 통화상.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있고. 그게 대세가 된다면 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롤오버에 대한 마진도 조금 빠질 수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 현실적인 그런 얘기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면 또 지금 수준으로 또 다시 네. 미국 금리가 올라가 준다면 또 네. 이렇게 반영이 될 확률이 이번 높고. 달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 왜 또 확실치도 않은 걸 이렇게 보니. 아니 시장에서 인상될 확률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네, 아니 그건 맞죠. 네. 네, 저희는 금리가 변동이 되면 변동된 후에 대처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오르는 추세면 수익이 더 생긴다는 알았어, 싸울 것 거고. 같아요. 이제 그만해. 아니 저도 네. 들은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 주시죠. 네, 그리고 롤오버 이자는 매일 지급이 되는 거고 1년에 360일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분의 롤오버 이자는 수요일에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합산해서 수요일 날 3일분이 지급이 그러니까 되고 사실 있습니다. 그 롤오버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 전화 오시는 분들의 내용을 꼼꼼히 이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는 이걸 보고 직접 해보신 분이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대로 계약 포지션을 딱 잡았는데 손실이 나던데요? 여기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따지더라고. 네.
그 전화 받는 사람 모르잖아. 네. 그 대처를 안 하고 연락을 또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짚고 넘어가시면 이게 개인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네. 명확한 인지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런 걸 좀 피력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선물과 현물 시장이기 때문에 네.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에는 그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그 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줄어드는 그 차이 때문에 아마 손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유 때문입니다. 환율을 고정시키고 그 선물과 그 현물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베이시스를 유지시켜 주는 게 캐리 트레이드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기술적인 핵심인데 그 부분들은 개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네. 조금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저 대신 하신 분이 계셨네요. 네. 그렇죠. 예. 네. 베이시스 조절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이라든지 네. 추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그 변동된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수익률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국내 선물사들이 일본에 있는 FDM을 이제 주로 편입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FDM 롤오버 기준으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계약 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증거금이고요. 유로와 미국 달러를 한 계약당 하루 지급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일본 FDM 같은 경우는 현재 7.5불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7.5불을 360일 동안 롤오버를 받게 되면 1년에 약 2,700불을 받을 수 있고요. 2,700불을 하나로 환산하게 되면 약 300만 원 정도 롤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미국 FDM 기준으로 한다면 한 20만 원 정도 연에. 네, 그렇죠. 20만 원 정도 연에 차이가 20에서 나네요.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네. 괜찮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론 더 받으면 좋지, 그죠? 더 그렇죠. 받으면 좋은데. 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죠. 예, 이것만 해도 사실 준수합니다. 뭐 수익률이라고 딱히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좀 나쁘지 않다 이것도. 네. 네네. 네, 그래서 12,500불 네. 뭐 원화로 환산하면 1,400만 원 정도 되니까 1,400만 원 기준으로 1년에 302만 원. 정도 수익 예측. 수익이면 여기에 대한 이제 비용이 빠져야 되죠 여기서 이제. 네, 비용이 약간씩 좀 빠지게 되죠. 세금하고 비용 같은 네. 것들이 더 빠진다. 네. 자, 저희가 시청자 연결을 했었던 부분 중에 이 급격한 변화에 대한 어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기준으로 놓고 딱 본다면은 이 시청자들이 사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안정성에 대한 재고 장치가 있다. 네.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네, 일단 안정성이라는 거는 기준금리는 큰 폭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됐죠. 네네. 0.25%포인트 올랐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동폭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죠. 알수 있는 0.25씩, 내용이죠. 0.25씩 계속 올리니까.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은 뭐 미국, 뭐 영국, 그리고 유로존,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제가 언급해드린 주요국들은 대부분 0.25%씩 인상하거나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가격 변동에 의해서 수익을 내는 시장보다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렇게 뭐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 변하는 것처럼 혹은 외환시장이나 선물시장 변하는 것처럼 막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거나 그런 건 사실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기준금리 이번에 우리나라가 저번 달에 인상하기 전에 네. 오를 거라고 다들 예상했었잖아요. 예측했죠. 네. 네. 그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미리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거죠. 네. 형성을 그래서 해서 시장이 먼저 반영을 시켜놓고 네네. 실제로 금리를 올린다. 네네. 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네. 언급을 하는 겁니다.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네네. 네, 좀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오랜만에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떨리신가? 네. 아니 그 사실 뭐 출연하는 날짜로 보면 2주가 지났어요 지금. 네, 그러네요. 2주가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롤오버 계산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롤오버 계산식 잘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가감승제만 하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계산식은 각 선물사에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자료가 부족하신 분들은 선물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네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로를 기준 통화로 하고 미국 달러의 통화상을 볼 때 한 계약을 뭐 현재 환율이 1.15달러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거래 단위 10만이라는 거는 이 한 계약의 사이즈가 원래 10만 불이 있어야지 거래할 수 있는 그렇죠. 증거금을 네네네.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최대 10배까지 쓸 수 있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10,000불 만 정도로 불 거래를 할 수 정도면? 있는 네네. 거고요. 네. 네, 하지만 계산할 때는 10만 단위로. 네, 네. 원 사이즈를 기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현재 유로와 미국 달러의 금리 차이가 2.25%. 네. 이 금리 차이가 롤오버를 계산하는 데에서 가장 큰 변수네요. 네네, 네. 가장 큰 변수고요. 그리고 뭐 1일 롤오버 나누기 360일 하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롤오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저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한 7.19달러. 네, 근데 여기에서 FDM마다 좀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 꼭 감안하셔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레버리지를 쓰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한 번이라도 접해 보셨던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금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100배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1불이 움직일 때 100불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수익도 팍팍 나지만 손실도 팍팍 손해는, 나는데 이 캐리 트레이드한 이 롤오버 마진을 받기 위해서 거래하는 것도 사실은 뭐 10배 레버리지 쓴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10배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FX 시장에서 네. 만약 뭐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네. 진입을 한다면 선물 시장에서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환율 변동에 의해 뭐 그런 손익을 0으로 만드는 게 저희 그렇죠. 그 네, 아까 얘기했던 핵심인 거죠. 베이시스 포인트를 맞춰 갖고 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과다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영향받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롤오버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뿐이고요. 네, 그럼 뭐 거래 차익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레버리지를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쓴다고 해서 위험해지진 않지만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 나눴듯이 얼마 정도의 투자금으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지 네. 한번 좀 말씀 또 나눠볼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기준 증거금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또 다르고 또 영국도 또 다르고 네, 일본도 또 다르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아, 일본 잘 모르시는구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한 계약에 12,500불이 들어갔는데 네네. 네, 10,000불은 FX 시장 증거금으로 사용이 되고요. 네네네. 네, 2,500불은 CME의 선물 증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네, 이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네네. 유지 증거금은 이거보다 조금 낮습니다. 네네. FX 시장에서 유지 증거금은 5,000불이고요. 네. 선물 시장에서 유지 증거금은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 지금은 약 한 2,3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증거금 이하로 그 계좌 잔액이 남아 있으면 네, 떨어진다면 강제 청산을 당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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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좀 제가 좀 러프하게 좀 여유 있게 잡는 게 12,500불로 네네. 네, 한 계약을 셋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일단 원화 기준으로 한다면 1,400에서 1,500 정도면은 하루에 한 7불에서 8불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증거금의 사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뭐 얘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 막 연락이 왔어요. 문자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소개를 해주셔라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3750님께서 현재 지금 미국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럼 바로 하면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느낌에는 어디 이렇게 좀 한전 해놨다가 그냥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차 손을 보시겠지 이제. 그러니까 환전을 못 하고 계시겠지. 네. 그렇겠죠? 네네.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종종 이제 그런 질문들을 네. 하시는데 일단은 원화로 다시 환전하셨다가요. 네. 그리고 선물 계좌로 원화로 입금하시고 다시 환전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바로 할 수는 없고. 네,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차선을 볼 수도 있고 차익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시기에 따라서. 네, 그렇죠. 원화로 환전하는데 스프레드가 발생이 되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 네, 어쩔 수 그렇군요. 없습니다. 뭐, 네. 달러로 바로 하실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한번 살펴봤고, 자, 환율 변동의 요인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변동은 뭐 수요 공급의 뭐 논리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데요. 네네. 일단 환율 변동의 뭐 요인은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 나라의 물가 수준 그리고 국제 수지 그리고 뭐 거시경제 정책, 뭐 통화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고 네네.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시장에 참가하는 그 투자자들의 그 기대 그리고 주변국의 환율 변동 그리고 뭐 은행의 외화 포지션 변동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뭐 아까도 언급했듯이 뭐 국가 구도의 날이란 영화가 환율을 뭐 다루다 IMF 네. 시대의 극을 다루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내용이 좀 알차게 좀 돼 많이 있는 것 나와요. 같아요. 네. 그 영화를 보면 좀 도움이 됩니까? 이 투자할 때? 도움은 안 되지. 네. 관련 내용들이 좀 네, 내용이기 이해는 할수 때문에, 있다.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내에서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뤄집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참가자들의 그런 기대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이 된다는 거를 영화를 그게 좀 좀 보시면- 과도하게 되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환율 조작국 지정 뭐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은 지금 변동 환율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음. 그래도 은행에서는 환율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캐리트레이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은 02-2638-396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거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트레이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알맞느냐. 그러니까 즉 뭐 쉽게 얘기해서 나는 좀 이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캐리트레이드가 꼭 맞느냐 나에게 뭐 이런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고 그런 좀 액티비티한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네, 좀 조용하다. 네, 네. 네, 수익도 예측이 다 되는 거고요. 네네. 일정 부분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자금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계획에 맞춰서 자금을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네. 시장이지만 좀 높은 고수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은, 우리 손맛 보는 투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쫙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예금이나 적금처럼 어느 정도 예측되어 있는 수익률을 원하면서 그래도 은행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알맞을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잠자고 있는 돈을 캐리트레이드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